온라인에서 계신 분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이유진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2시부터 저희가 2시 50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중간에 내용상으로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짧게 넘어가고 좀 중요한 내용들 좀 시간이 들더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강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잠시만 어떤 과목을 전공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세무회계 법률 DB인데 요거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공이 혹시 어떻게? 네, 제가 경영 같이. 그러시면은 세무랑 회계 쪽 수업도 같이 들으시겠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세무회계를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경영 쪽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처음이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DB를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DB는 세무회계 법률 DB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무회계에 좀 특화된 사이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할게요. 화면은 잘 보이시죠? 먼저 접속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명대학교에서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에서 학술 DB 쪽 클릭하시면은 상명대학교에서 구독 중인 DB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DB들이 저희 DB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일 회계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DB이고요. 사이트 이름은 3일I.co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회계, 경제, 재경 분야, 법률 정보 서비스죠. 그 법률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법 그리고 세법, 회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용자 매뉴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 PPT 자료들이 이용자 매뉴얼로도 똑같이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 혹시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거나 나중에 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용자 매뉴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은 상명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저희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독하시게 되면은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하는 유료 사이트인데 학교 내에서는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교 계실 때 강의 한번 접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전체적인 저희 사이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여기 있는 목차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메인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무회계 법률 사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무 서비스와 회계 서비스 그리고 법률 DB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눴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세무랑 회계가 가장 좀 차별화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을 때 보여지는 첫 페이지입니다. 이 첫 페이지에서만 잘 활용을 하셔도 혹시 세무회계 쪽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을 좀 잘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에서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좀 저희 사이트에서 좀 자체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나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1번 여기 특집 사이트 이동하기를 먼저 보시면 부동산과 세금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각각 별도의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세금을 클릭한다라고 하면은 법이나 판례나 뉴스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내용들만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 그럼 부동산과 세금 클릭하시면 이 특집 사이트로 이동이 돼서 이 안에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세무조사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학교와 같은 비영리 재단,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김영란법 이런 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청탁금지법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청탁금지법 사이트로 별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법이나 회계 쪽 말고도 나는 노무 관련된 법령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핵심 노무 4대 보험 특집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별도 사이트에서 각각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이제 세무회계 법률 적용 실무 관련된 메뉴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은 기업 정보, 인물, 상담, 동영상, 논문, 뉴스, 오피니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각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경우 논문을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논문들을 쭉 검색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메인 페이지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찾기 쉽게 버튼을 중요한 버튼들을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볼 수 있게 해놔서 원클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슈 체크나 인사이드 앤 리뷰나 오피니언, 뉴스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이제 내부적으로 집필해 놓은 자료들, 3.1회계법인 집필팀에 직접 집필한 자료들이나 외부 전문가분들이 특정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집필한 자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세무회계 관련된 뉴스들도 메인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만 잘 이동하실 수 있어도 각각 페이지를 통합 검색 창에서 막 검색하지 않아도 메인 페이지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검색하실 수 있고 바로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처음에 봤던 이슈랑 오피니언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슈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또는 그 4번 여기서 그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슈 체크, 인포 인사이드, 예규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으로 여기서 검색하시는 게 집필 자료들을 찾으실 때는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고요. 관련된 예규 판례나 관련 세무회계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런 집필 자료들을 찾을 때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필 자료들을 직접 들어가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 내용들을 쭉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엄청 내용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인포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리즈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슈 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압축된 내용들인데 내용이 긴 경우에 이 내용들을 다 읽지 않더라도 어떤 키워드가 어떤 중요 키워드가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키워드를 클릭하시면은 이 내용 중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키워드가 나와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비슷한 내용들의 다른 자료들도 같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감사인이나 외부 감사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이제 검색이 된 자료인데요. 이 글을 읽고 비슷한 글을 다시 또 보고 싶다. 관련된 판례나 이런 검색 자료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키워드 맵을 통해서 여기서 외부 감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외부 감사 키워드가 들어간 관련된 판례들을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법령이나 판례들 같은 자료들을 집필 자료를 통해서도 바로 원클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집필 자료 중에서도 관련 규정이나 콘텐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클릭을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필 자료들을 봤을 때 그거와 관련된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그걸 나타나 있고요. 그 근거 법령을 이 클릭을 통해서 바로 이동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근거 법조문을 찾아보면서 관련된 집필 자료를 보고 싶다. 위에는 이제 집필 자료를 보면서 법조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래쪽에서는 법조문을 보면서 관련된 집필 자료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해당 법조문에서 여기는 관련 자료라는 이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관련된 집필 자료로 이동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료가 있더라도 그 자료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판례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물 정보 기능입니다. 인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서 볼 수 있는 버튼 클릭하면은 이동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무 공무원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혹시 뭐 나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럼 주변에 내 친구 중에 세무 공무원 준비할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검색이 된다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검색은 뭐 이름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그 근무하시는 그 부서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어떤 분이 몇 년도에 몇 급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서에 관할 수업 들어갔는지가 다 나오고 그 내선 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그는 뭐 세무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그 지역에서 이제 세금 신고 납부 할 때 그 관할 지역의 세무공무원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서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좀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검색 위주로 찾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국세청에서도 저희 사이트를 유료로 다 구독해서 이용하고 있는 DB입니다. 가장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DB여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이 관련돼서 내용들 찾으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논문 자료입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뭐 저희 DB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료 사이트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논문 자료들을 되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무랑 회계랑 경영학회 위주의 논문들이 좀 더 자세하고 많이 나와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학회나 회계학회 같이 주요 학회들의 논문들을 교수님 이름이나 뭐 초록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제목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검색이 잘 되어 있고요. 그 PDF 파일 원문으로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세무에게 관련된 뭐 논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검색을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뭐 레포트 작성하시거나 논문 작성하실 때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수업 목적에 뭐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뭐 수업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가 있느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실무 위주로 좀 강의들이 되어 있고 좀 어떤 키워드 위주로 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너무 길지 않으면서 한 3, 4시간 정도로 해서 특강 위주로 좀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강의 같은 경우는 막 100강, 200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별로 한 3, 4시간짜리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강의들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저번 주, 저저번 주만 해도 또 오프라인으로 강의 진행했었고, 그런 강의들을 편집해서 온라인으로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참석을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오프라인 강의 참석 같은 건 또 별도로 또 강의로가 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그 내용들 편집해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제 촬영하거나 외부 전문가나 내부 전문가분들이 직접 강의 진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3.1회계법인에서 직접 촬영한 유튜브의 강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무나 회계 법률 같은 경우에 내용이 워낙 많게 느껴질 수 있고 뭐 물론 이렇게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사이트 내에서 자료실에서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뉴스레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뉴스레터 신청하기 위해서 메일링을 받고 싶은 메일 그 이메일 주소 넣으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날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매주 월요일에 중요한 내용들만 따로 받아서 바로바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나는 근데 뭐 받다 보니까 난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실행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안 가니까. 그렇게 해서 뭐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뭐 잠깐 중단하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내용들을 쉽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매주 또 책으로도 주간지로도 출간을 하고 월간지로도 출간을 합니다. 그 출간된 내용들을 직접 또 받아서 보시기에는 또 이런 게 다시 이제 그런 새로운 구도로 또 이렇게 개념이 좀 달라서
이런 분들 그냥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만 이용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이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북으로 모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방식은 그냥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그 내용들이 책처럼 딱 펼쳐져서 일반적으로 보는 이북과 동일한 형태로 해서 책장 넘기면서 내용들을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 만약에 세무회계 쪽 전공이 아직 아니시거나 전공이시더라도 저희 3일에닷컴 이용이 이제 아직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메인 페이지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기능만 잘 이용하셔도 충분히 내용들을 3일에닷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운 내용들을 좀 잘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메인 페이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세무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3일에닷컴은 세무회계 법률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서 세무회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세무 쪽에서는 과연 얼마큼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세무회계 쪽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혹시 나중에 법조문을 검색하시거나 다른 법조문을 검색하시더라도 비슷한 법조문을 찾는 구성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 법률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 서비스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이겁니다. 법령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걸 각각 찾게 되거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빨리빨리 같이 동시에 찾아볼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교수님들도 해당 내용들을 되게 막 디테일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을 하시고 또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들 많이 문의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이트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세무 메뉴인데요. 크게 보면은 세무 중에서 조세 법령, 예규 판례, 신고납부, 세법에서 자료실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매년 신고납부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로 해가지고 1월부터 6월달까지를 그 다음 7월 25일, 그래서 7월 25일, 7월부터 12월달까지를 그 다음 1월 25일까지 이렇게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년도 말부터 3개월 내에,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년도인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서 뭐 개정사항이라던가 뭐 신고납부 방법이라던가 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조세 법령, 예규 판례, 세법 해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법령과 예규 판례와 세법 해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게 굳이 뽑자면 법령이겠죠. 법령은 이제 법제처의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법률을 말하는 거고, 예규 판례는 이제 서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법원에서 나오는 판례를 말하는 거죠. 법령과 판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사이트마다 법의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 내용들을 얼마큼 잘 보기 쉽게 구성하고 관련된 내용끼리 연결을 해놓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법 해설 같은 경우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세법 해설은 저희 3일회계법인 내부와 또 외부 전문가분들이 매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하고 예규 판례 있는 내용들을 직접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집필해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쭉 풀어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이트, 국세청이나 법제처나 또는 뭐 다른 유료 사이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제공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 같은 경우 법전으로 책으로 볼 수 있죠. 그 법전을 저희가 매년 출간도 하고 있는데 매년 출간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모든 조세법의 법전은 이렇게 한 권입니다. 물론 굉장히 두껍죠. 수천 페이지로 굉장히 두꺼운데 한 권입니다. 근데 세법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13권,
13권 정도로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또 두께도 더 두껍고 내용도 훨씬 많습니다. 법 조문 하나하나를 예규 판례와 연결해서 직접 해설 자료를 달아놓은 게 해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법령과 판례와 해설 자료가 세무 매뉴얼에서의 굉장히 큰 뼈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하나를 보면서 같이 볼 수 있게 해놓는 게 저희 사이트에서의 그 다른 사이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법령을 볼게요. 법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법 조문 같은 경우에는 공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공포하기까지 되게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이제 헌법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법이 이제 법률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시행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총리령과 군령입니다. 또 그 아래쪽에는 이제 자체 법규나 이제 규칙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위에 있는 법일수록 이 절차가 더 까다롭겠죠. 지금 이제 법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반부터 해가지고 입법얘기 거쳐서 쭉쭉쭉 올라가서 국회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공포되는 15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법률이 공포가 돼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단계에 있는 거는 아직 공포 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포안, 뭐 법률 개정안, 이렇게 안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전 단계는 여기 있는 3단계에 있는 입법 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입법 예고에는 있었던 내용이 뒤에 가서 없어질 수도 있고, 입법력이 없었던 내용이 뒤에 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확실한 거는 공포되고 나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를 찾을 때 입법 예고 기관과 국회에서 나오는 국회 심의 내용과 이런 법제처에서 나오는 공포되는 내용들이 그 심의 부서들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이트를 다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입법 예고도 직접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공포된 내용도 공포된 내용들끼리, 또 공포안은 공포안끼리 각각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한 번에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정세법 페이지에서 입법 예고와 개정세법 확정안과 개정세법 공포된 내용들을 각각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키워드별로, 공포 날짜별로도 다 검색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세법 확정안, 입법 예고를 그러니까 뭐 세목별로도 검색할 수가 있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별로도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날짜별로도 검색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인쇄할 수도 있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럼 글자를 확대할 수도 있고, 글자가 너무 크다, 축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가 기능도 있어서 법 하나를 보더라도 그 히스토리까지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조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단보기, 이거는 이제 국세청이나 법제처에서도 3단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화면에서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세 법정 같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가로로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3단보기를 통해서 아까 봤던 그 세법 해설의 그 엄청 큰 분량의 그 책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위에 버튼, 해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법 조문에 대한 해설 자료들을 쫙 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 보기에서 지금 저희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법 조문을 보고 있는데, 왼쪽은 법, 가운데 시행령, 오른쪽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한 화면에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세법 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이 버튼 하나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규 판례도 보이시죠? 예규 판례 클릭하게 되면은 예규 판례에 대한 내용들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규 판례 내용들까지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관련된 법 조문을 또 다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는 3단 보기를 여러 개 한 번에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3단 보기를 최대 12개까지, 나는 법 조문을 3단 보기로 해서 막 두세 개를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다 하면은 3단 보기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해설을 같이 같은 화면에서 봤듯이 마찬가지로 예규 판례를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법이 돈하고 연관된 문제여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통 이해 당사자가 국세청과 기업 개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막 엄청 많이 부과받은 경우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너무 많다,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과 국세청, 국가 간에 소송이 많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국가가 이기는 경우에는 국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면 국패, 국패 판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체로서 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뭐 어떤 세금을 이제 뭐 상각이 너무 적게 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부당하다 해서 세금을 이제 소송을 걸게 됐을 때 우리가 이긴 판례들, 기업이 이긴 판례들, 국가가 진 판례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국회 판례만 찾아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국가가 이긴 판례만 찾고 싶다고 하면은 국승 판례만 해서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규라고 해가지고 조세심판원을 거치고 거기서도 판단이 안 되면 지방법원을 거쳐서 가고 지방법원에서도 다시 항소하거나 판결이 안 나면 고등법원 거치고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됐을 때 전심 절차들 고등법원 판례도 볼 수 있고 예규도 볼 수 있고요. 뭐 지방법원 판례도 볼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빠르게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상단에서는 법조문을 보고 하단에서는 예규 판례를 보면서 결정 유형도 바로 직접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 전심 절차까지 한 번에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저희가 키워드 맵이 있었죠. 키워드 맵이 예규 판례에서도 키워드 맵이 적용이 돼서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 이 키워드,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예규 판례들을 또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규 판례인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예규 판례 보고 싶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예규 판례가 쭉 나오겠죠. 그 중에서 다시 나는 국승 판례를 보고 싶다. 그럼 결정 유형을 국승을 선택하면 그 판례들을 쭉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법 조문을 보면서 예규 판례도 볼 수 있고 세법 해설도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난 따로 보고 싶다. 따로 보는 거 물론 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보시던 대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도 다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저희 사이트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굳이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기능들,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저희 사이트에서만 제공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을 더 말씀드리면 과거 시점의 법률과 해설을 같이 보는 기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행 법령을 말씀드렸죠. 근데 과거 법령, 예를 들어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막 5년 전, 6년 전에 소송이 걸린 게 대법원까지 오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4년 전, 5년 전에 그런 조문들도 검색을 해서 그때 당시에 법 조문들과 판례들을 검색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과거 조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적용식이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적용식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보통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에 세법 개정이 한 번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적용 시기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 조문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대부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 적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1월 1일부터 아닌 다른 기간부터 적용되는 조문들이 적용되는 개정 법령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법 조문에서 직접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월 1일부터 좀 시행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만 해도 내용들이 적용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법 조문마다 직접 연결해서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행 조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용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각 조문을 보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다 해놨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는 사이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이제 3일아이닷컴에서는 한 20년 전 조문들까지 적용 시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 개정된 법 조문이 적용 시기가 언제인지, 이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개정된 법령의 적용 시기가 조금 특별하게 적용되는 적용 시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법 조문 보면서도 과거 조문의 그 각각의 다른 적용 시기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직접 다 저희가 찾아서 내용들 검증하고 직접 연결해 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용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다른 사이트, 다른 이제 뭐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나 다른 유료 사이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해당 서비스가 없는 걸 저희가 직접 다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저희가 두꺼운 책 있었죠? 그 13권짜리 세법 해설, 세법 해설도 마찬가지로 과거 법 조문에 맞는 세법 해설 자료들을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세법 해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일 회계법인이 50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고, 3일 아이다컴 같은 경우 거의 4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3일 총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법 해설 자료들이 거의 한 20년, 30년 자료들이 다 누적이 되면서 그 내용들을 현행 법률뿐만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 내용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그 법 보면서 그 당시의 해설 자료까지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없는 사이트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 해설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 과거 내용부터 현재까지 되게 내용들을 자세하게 찾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내용 연역들을 보고 싶다. 뭐 법이 조금씩 개정이 됐는데 뭐 어디가 개정됐는지 막 다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바뀐 부분만 색깔 표시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 개정된 사항만 바로 볼 수도 있고, 나는 뭐 15년 전에 개정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보기, 구조문 전체 보기 하면은 과거 조문 그냥 쫙 다 펼쳐져 있어서 그냥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왔고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까지 그런 내용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쇄도 다 가능하고 복사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리포트 작성하시거나 해당 내용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가다가 세법이 개정되다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삭제되면은 이 삭제된 조문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대신에 다른 조문이 막 새롭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과거 삭제된 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바로 원클릭으로 해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 조문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제된 조문들까지도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삭제된 조문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못하고 있는데, 삭제된 조문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뭐 혹시 세법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나 회계 쪽, 그래서 세무회계 쪽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나 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법인세를 조금 감면받는 경우에 뭐 세금을 100원 내야 되는데 100원을 다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세금을 냈는데 1,000만 원 세금을 다 감면해 준다. 이런 경우에 너무 혜택이 크다 해서 그 중에 20%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특세로 내라 해가지고 농특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감면받으면 양도세 1,000만 원 감면받으면 양도세 1,000만 원 다 내지 않지만 그 중에 20% 200만 원은 농특세로 냅니다. 근데 농특비는 뭐냐?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해가지고 그 20%도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 규정이 엄청 플러스 알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양도세 1,000만 원 감면, 거기에 농특세도 감면, 그럼 내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되게 파워풀한, 실무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규정인데,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내용들만 해서 따로 정리하는 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농어촌 특별세 법을 따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각 해당 조문에 다 연결을 해놔서 뭐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받는데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여기서 얘는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한다거나 실제로 뭐 양도세를 감면받는다고 할 때 얘는 농특세도 비과세 되네?
완전 땡큐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 버튼을 클릭하면은 관련된 법조문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기능이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법전에서도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놓고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집안세 특례 제한법이나 그런 데서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과거 법령을 볼 때도 관련된 해설 자료나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 과거 연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저희가 뭐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사면화닷컴의 고유 독창물로서 되게 지금 저작권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민하고 내용들을 많이 반영 콘텐츠를 더 심화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많이 넣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실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회계. 보통 이제 세무회계 전공하시는 분들도 세법을 바로 배우기보다는 회계를 먼저 배우시죠. 회계를 배울 때 어떤 것부터 배우시죠? 그 중급회계, 회계 원리 같은 거 배우시죠. 회계 원리 배우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회계 쪽 회계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회계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회계 자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뭐부터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중요한 내용만 한 5분 정도만 짤막하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회계에 있는 내용 저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회계 메뉴입니다. 여러 가지 뼈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거는 기준서와 해석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수업용으로는 KIFRS라고 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보고 계실 텐데 실무적으로는 일반 기업회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기준서와 해석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기준서와 해석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회계기준원에서 기준서 따로 해석서 따로를 원문 전체로 그냥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한글 파일로 막 한 400페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파일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막 컨트롤 F 해가지고 내용 찾고 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기 쉽게 연결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봤던 저희가 3단 보기에서 봤던 세무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조문이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이 페이지는 아까 저희가 세무에서 봤었죠. 그 중에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요 개정 과목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세법을 보다가 나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규정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세청 페이지 보다가 회계 기준원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각각 사이트 별도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개정 과목 이거 클릭하게 되면은 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나오고 무형자산, 리스, 사업, M&A 등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서에서 내용들 보게 되면 그 기준서, 해석서 있는 내용들을 단순히 그냥 한글 파일 하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내용들을 링크를 걸어놔서 연결해서 기준서, 해석서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정 과목 마스터입니다. 개정 과목 마스터는 저희 3.1회계법을 직접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개정 과목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 처음 수업 들으실 때 개정 과목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죠.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뭐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그 개정 과목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역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보게 되면 유형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 마스터 페이지가 보입니다. 약간 그 아까 3단 보기 페이지랑 좀 비슷하죠? 근데 위에는 이제 기준서나 해석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있는 이 기준서와 해석서와 관련된 상담 사례라던가 아까 저희가 봤던 논문 자료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슈 인사이드에 했던 그 지필 자료들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세무 해설 이거 보이시죠? 세무 해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위에는
위험자산과 관련된 기준서의 내용들을, 기준서 해석서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법인세법상 위험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세무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법조문을 보면서 개정 과목으로 회계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반대로 이거는 회계 기준을 보면서 세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회계와 세법의 내용들이 중요 개정 과목을 가지고 내용이 다 얽혀 있는 거죠. 얽히고 설키면서 중요 내용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경제법 해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지분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지분법에 대한 IFRS상 내용, 아래쪽은 상법, 자본시장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계랑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관련된 타법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분법이라는 개정 과목과 관련된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없었을 때는 각 사이트들을 각각 다 들어가거나 각각 검색해서 따로따로 찾아서 직접 취합해서 이거를 뭐 워드로 정리하든 따로 정리해야 됐었는데, 이거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면서 내용도 복사해서 쓸 수 있고 인쇄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모 박스 표시된 부분들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 연결된 거를 사례로 보여드린 건데, 이거 이제 저희가 나중에 PDF 파일로 공유를 드리고 상명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이종자 매뉴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내용도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차이점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찾기 너무 어렵다, 빨리 찾고 싶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표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국제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회 기준하고 법인세법상 차이점만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 뭐 세무회계에서 세무 조정을 할 때도 금방 요 표 하나로만 가지고도 빠르게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쉽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 지금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요 개정 과목 마스터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잘 활용하실 수 있더라도 충분히 내용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나중에 혹시 세무나 회계 쪽에서 내용들을 찾고 싶다, 아니면 회계 관련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개정 과목 마스터만큼은 한번 꼭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색도 된다, 뭐 이런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회계하면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도 필요한데, 감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되게 쉽고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카메라닷컴 메인 페이지와 또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줄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서비스인데요. 법률 서비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현행 법령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검색 위주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법령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제처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법조문하고 내용이 다를 수가 없겠죠. 대신에 이제 검색이나 볼 수 있는 이제 UI가 좀 편하게 되어 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급 이제 뭐 판례라든가 최신 판례라든가 대법원 판례 위주로 되어 정리된 내용들을 빠르게 볼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경 실무 같은 경우에는 뭐 세무회계 관련된 채용 정보라든가 뭐 이런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노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경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은 충분히 내용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 같은 경우에도 세무회계에 관련된 분야의 채용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나중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잘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유해드리는 매뉴얼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채용 정보 나왔죠?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크게 4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3일학교 메인 페이지,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세무 서비스, 회계 서비스, 그리고 법률과 재경 실무까지 크게 4가지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고요. 4가지 목차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파일로 다시 공유를 드리면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방법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들어가시는 방법은 상명대학교 도서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에서 학술 DB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DB들, 저희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 좋은 DB들이죠. 좋은 DB들이 있는데 저희는 세무회계 법률에 특화된 사이트고 그 중에서 세무랑 회계 쪽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사이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강의 자료나 이런 내용들은 이용자 매뉴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상명대학교 계정으로 사이트에 로그인이 돼서 저희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회 되실 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참석한 학생들 비교과 마일리지 적립하려면 제가 그 명단을 좀 취합을 해야 돼서 만족도 조사까지 참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족도 조사는 제가 여기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만족도 조사 참가하셔야 제가 학번이랑 인적사항 확인이 돼서 꼭 참가 좀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이거 이제 뺄게요. 아, 네. 네.